저기 코딩 좀 먼저 하죠. 저희가 이제 두 번째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렸고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그래프까지 했었죠. 근데 사실 그래프 파트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래프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터 하면 좋은데 최소한 이 mvf.go에다가 struct type define 하는 것까지는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세 번째랑 네 번째인데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이 태스크를 하면 레플릿에 가서 이제 요 레플릿에서 쓴 거를 인베딩 시켜서 이제 저희 조교한테 보여줘야 조교가 채점을 하니까 지금 뭐 레플릿 아이디 있으신 분은 레플릿에 가서 바로 여기 이제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시고 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다 이렇게 편하다 하시면 이제 그걸 키시고 지금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부터 합시다.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앞에 만들었던 mvf 타입을 가지고 diff를 정의를 하고 싶어요. diff.go라는 파일 안에 diff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싶어요. diff라는 메소드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막 정확하게 이게 어떤 함수라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뭘 하냐? 함수 mvf 타입 함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함수가 아니라 mvf 타입을 가진 우리가 함수 인자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분 계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변수 함수 같으면은 그냥 숫자가 나오겠고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행렬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렬 값을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을 여러 개 해야죠. 이제 우리가 태스크가 있으면은 이제 아웃풋을 이제 일단 인풋도 MVF 타입이고 아웃풋도 매트릭스인데 이게 다 정의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 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한 거를 여러분들이 레플릿에 그러니까 요 주소 있죠. 여기 제가 그냥 방금 만든 건데 요 주소를 그러니까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 페이지에다가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 하면은 embed a replic이라고 뜨죠. 레플릿 주소기 때문에 바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작업을 한 것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일단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새 폴더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속 쌓이기만 하는데 이번엔 이름을 뭘로 해볼까? 여기가 뭐가 있는데요? 이걸로 해볼까요? 그냥 빈 폴더였네요. 여기다 할게요. 그러면 자, 일단 MVF를 정의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거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어렵다 하지 마시고 따라 하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고 뭐 여러분들한테 당장 무슨 뭐 게임을 하나 만들어내라 이런 게 아니니까 따라 하시기만 해도 돼요. 자, 빈 폴더 하나 만드시고 이제 여기 작업 환경 만들었죠.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MVF라고 만들 거예요. 왜? 보통 이제 이건 패키지명인데 패키지명을 그냥 트럭 네임으로 일반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맨 바깥 폴더에다가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일 만드는 거죠. main.go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터미널을 띄워요. 여기 위에 터미널 가시면 뉴 터미널이라고 돼 있죠. 뉴 터미널. 여기 이제 터미널이 뜨는데 여기에 go mode init 하고 지금 이
폴더를 제가 멀티 variables dash derivate라고 했어요. 보통 그게 이제 이 전체 패키지, 제가 쓰는 모든 것은 다 패키지인데 이제 그 패키지 이름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multi variable slash derivative 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드가 생겼죠. 파일이. 눌러보시면 이 이름으로 지금 이 폴더는 이 이름을 가진 패키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 모드 tidy를 한번 해주면 이제 아직은 제가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뭐 생기지 않죠. 자, 일단 메인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패키지 메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메인 펑션이 들어가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무조건 기본이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메인에서 실행할 거를 미리 써놓고 구현은 나중에 하자고요. 내가 뭘 할 거냐? 제일 처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를 우리가 다변수 함수를 정의를 할 때 그 함수를 이제 간단하게 포뮬라를 쓰잖아요. 근데 포뮬라가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수에는 포뮬라도 있지만 도메인도 있고 레인지도 있고 정의역도 있고 치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에서는 또 특별하게 우리가 그냥 포뮬라만 있으면 이 함수가 몇 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인지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변수 개수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f라는 것을 내가 mvf 패키지 안에 new mvf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얘는 이제 mvf라는 스트럭을 만들어주는 생성 함수인데 이 생성 함수가 이 mvf 섭 패키지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mvf 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mvf를 제가 안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빨간 물결이 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import derivative slash mvf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요 이름이 좀 길어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전체 패키지 이름이에요. 이 패키지 안에 있는 mvf 서브 패키지를 불러오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vf 패키지 불러올 때 이제 내가 내용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뭘 넣을 거냐? 먼저 이제 포뮬라를 넣어야겠죠. 이 포뮬라는 이제 다변수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x랑 y가 있는데 각각은 이제 벡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x도 float slice 그러니까 이제 배열이죠. 배열로 그 다음에 아웃풋도 슬라이스로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넣을 건데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이제 여기서 제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풋이 2개고 아웃풋이 2개인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2개를 반환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x, y가 들어갔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콤마 2xy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함수의 이름을 잠깐 여기 써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xy는 x제곱 y제곱 2xy 이런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다 집어 넣을 때 이제 x는 지금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가 x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식에서 x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인수가 y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0, x1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return은 또다시 배열이죠.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는 x0 곱하기 x0 더하기 y제곱이니까 x1 곱하기 x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곱하기 xy였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x0 곱하기 x1. 그러면 이제 인수가 2개인 슬라이스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반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썼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잠깐만요. 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예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인수예요. 첫 번째 인수. 첫 번째 인수는 이제 함수식을 내가 넣는 거예요. 이제 new MVF 할 때 처음에는 이제 함수식을 넣고 두 번째는 뭘 넣어볼까요? 뭐 도메인을 넣어볼까요? 레인지는 어차피 넣을 필요 없죠. 도메인만 있으면 되니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변수 함수니까 내가 시작 끝점만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축과 y축의 시작과 끝 각각을 넣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넣을 때 배열의 배열로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의 배열로 자, 첫 번째 이 배열 안에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배열인데 이게 x의 시작 끝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y의 시작 끝 값인데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괄호를 할게요. 이렇게. 똑같이 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예, 통일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배열의 배열인데 원래는 이 앞에다가 이걸 붙여야 돼요. 플로트 64.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열이란 뜻이고 그 원소도 배열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꺽쇠를 두 번 쓴 건데 이 안에 있는 원소도 이제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정도는 빼도 생략을 해도 고에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포뮬라 넣고 그 다음에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넣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변수 개수죠. 이 변수가 지금 인풋이 몇 개고 아웃풋이 몇 개다. 이걸 있어야 우리가 함수식이 이제 내가 배열이 넣어야 되는 인풋에 몇 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을 넣어야 말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 뭐 아니면은 이것도 배열로 넣을까요? int to.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있고 또 뭐 필요하죠? MVF 정의할 때 요것만 있으면 되겠죠? 일단 더 필요하면 나중에 넣읍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총 이제 이 new MVF에 들어오는 인수가 자, 요거 한 개.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마지막에 콤마가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총 3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웁시다. 이렇게. 빨간불 생기면 뭔가 지금 그 개수가 안 맞다는 거니까 잘 보시고 그 가로를 열었으면 가로를 닫아야 되니까 그거 잘 보시고 자, 이렇게 돼요. 자, 요걸 한 다음에 뭘 하겠어요? 자, 지금 이제 MVF라는 함수 타입을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diff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게 이 diff라는 미분 계수를 계산하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diff를 구현을 할 때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건데 미분 계수라는 게 어떤 점에서의 미분 계수라는 게 말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미분 계수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어떤 점에서의 미분 계수냐.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집어 넣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점의 정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함수 f는 우리가 인풋 값을 슬라이스로 받잖아요. 그 점의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어느 점에서 할까요? 일단 간단하게 00에서 해볼게요. 00에서 해보고 또 좀 고쳐가지고. 왜냐하면 00을 넣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0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뭐 표매분은 다 해도 무조건 0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의 아웃풋은 행렬이에요. 이거는 이제 행렬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행렬을 정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행렬은 그냥 배열의 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값을 그냥 바로 프린트하면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프린트해서 결과를 볼 겁니다. 자, 지금 fmt print ln은 이제 fmt라는 기본 패키지 안에 있는 라인 프린트 명령인데 fmt도 우리가 임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 fmt를 넣어주면 됩니다. 임포트 이렇게. 자, 저장을 하고 네, 뭐 요건 나중에 이제 고모 타이디 하면 없어질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고 MVF로 갑시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폴더 안에. 이제 이 폴더를 클릭하시고 파일을 만들어요. mvf.go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름은 왜 mvf.go냐? 우리가 struct name을 mvf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mvf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그 파일이기 때문에 패키지 mvf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struct mvf 미안합니다. type mvf struct. 그러니까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struct 타입이고 이제 mvf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먼저 formula. 자, 포뮬라 말 그대로 포뮬라예요. 그러니까 이름인데 이제 무슨 형식이냐면 이제 인풋으로 플로트의 배열을 받고 아웃풋으로 플로트 배열을 반환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여기는 콤마를 안 붙입니다. 빼시고 요거 땡땡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순서대로 해볼까요? 도메인. 자, 도메인은 슬라이스의 슬라이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변수 함수면 우리가 두 개의 슬라이스만 있으면 되겠죠. 두 개의 슬라이스로 이루어진 슬라이스면은 이제 x의 범위, y 범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3변수 함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도메인을 3차원 rectangular box로 정의를 해야 되면은 x, y, z의 배열 그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열이 3개 필요하단 말이에요. x, y, z의 min, max를 가리키는 배열들을 3개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수를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축이 정보가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 이제 이 변수의 개수. 변수의 개수도 기본적으로는 뭐 항상 인풋, 아웃풋 개수니까 두 쌍의 인티저인데 그냥 배열로 정의를 할게요. int. 자, 그러면 이제 MVF 타입은 요 세 가지 필드, 우리가 이것들을 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formula, domain, number라는 이름을 가진 필드로 이루어진 struct 타입이고 각각의 필드의 형식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지금 펑션을 우리가 형식으로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 펑션의 내용을 정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input 변수의 이름을 여기 안 썼죠. 그냥 input 값은 이런 형식이다라만 선언만 해주는 거예요. 이 형식에 맞춰서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썼던 new mvf라는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자, 얘는 이제 인풋은 이제 쓸 거고 아웃풋은 뭐냐? mvf라는 struct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return 값이 mvf라는 struct를 만들고 그거에 주소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맨날 살 때 메모리가 32기가다, 64기가다 이러잖아요. 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그 메모리 주소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반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받아야 되는 거 아까 순서대로 해보면 포뮬라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뮬라를 최대한 이제 영어 그 이름은 짧게 쓰는 게 좋거든요. 예, 포뮬라 F라고 할게요. 얘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을 받아서 이제 F라는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받은 거를 이 MVF 타입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선언을 해줄 거예요. 자, 이 새로운 내가 만든 MVF라는 스트럭트인데 이거의 필드, 포뮬라 필드 값은 F다. 이 F는 어디서 왔냐? 내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인풋 변수로 첫 번째 아규먼트로 넣은 이 F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얘 포뮬라로 설정을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온 게 도메인 값이죠. 도메인은 D라고 할게요. 배열의 배열이죠.
요걸 우리가 도메인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게 변수 개수죠. n이라고 할게요. 이 변수는 인티저 배열이에요. 그래서 인티저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넘발로 선언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MVF 타입을 정의할 때는 이제 땡땡도 없고 그 콤마도 없는데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각각의 필드에다가 값을 넣을 때는 땡땡이랑 콤마를 붙여야 돼요. 이게 그냥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아웃풋은 MVF 주소라고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아스트릭을 쓰고 여기 주소 값을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이 아스트릭을 쓰고 어떨 때는 요 엔드 기호를 쓰는데 요거를 이제 구분하실 때는 주소값 형식이다라고 할 때는 요 별표를 쓰시고 실제 주소값을 어떤 값에서 불러올 때는 엔드 마크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스타 MVF는 이 출력 형태의 출력되는 값의 타입이 MVF라는 스트럭트의 포인터다, 그러니까 주소다라는 뜻이고 실제 주소를 불러올 때는 요 엔드 표시로 내가 MVF 요까지는 보시면은 만드는 거예요. MVF 스트럭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주소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기다 마크를 엔드 마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죠. 빨간 게 계속 신경 쓰이니까 한번 여기 밑에서 내가 안 보이는데 고 모드 안 썼나? 여기서 한 번 더 고 모드 타이드를 해줄게요. 자, 한번 goRun을 해봅시다. goRun main.go. 이거 좀 이름이 잘못됐나? 잠깐만요. multivariable. 잠깐만요. 이름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요거 i가 두 개네요. 요거 i 바꿀게요. 이름이 길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그냥 메인으로 바꿀게요.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듈 메인으로 바꾸고 얘도 그냥 메인으로 바꿀게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고모드 init하고 멀티베리어블 그 긴 네임 대신에 그냥 메인으로 하시면 똑같이 나와요. 됐어요. 그럼 다 없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빨간불이에요? diff가 빨간불이죠. 정의를 안 했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야죠. 제가 처음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자, 지금 new MVF는 앞에 아무것도 없죠. 펑션이랑 요 이름 사이에. 근데 diff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실 스트럭트랑 우리가 선언한 스트럭트랑 관계없이 항상 실행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스트럭트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 스트럭트에 디펜드한 함수를 만들 건데 그거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해요. diff라는 함수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diff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small m이라는 이름을 가진 MVF 타입 포인터를 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포인터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포인터로 스트럭트를 불러오는 게 메모리 리킹이 없기 때문에 좋아요. 자, 뭐가 필요했죠? 우리가 미분 계수를 구할 때 어떤 점에서 구하냐? 그 x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에서 자, 반환하는 건 뭐예요? 행렬이죠. 그 행렬은 배열로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float 64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은 어떤 형식이고 출력은 어떤 형식이다 정의를 했고 저기서 이제 내가 입력한 값을 써야 되니까 그 이름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diff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잠깐 칠판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x라고 하면 좀 여러분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a라고 할게요. a라는 점에서 우리가 함수, 다변수 함수를 정의를 했다 치면 얘는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뭐였죠? 1행 1열에 오는 게 예, 이거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의 첫 번째 값. 그러니까 f라는 값이 실수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순서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의 제일 첫 번째 함수식을 제일 첫 번째 변수로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1행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되죠. 여기는 x1 이렇게 해서 m행 n열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거를 각각 a라는 점에서 편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편미분을 하는 함수가 필요해요. 이것들을 a라는 점에서 편미분을 해야 된다고요. 자, 저거를 이제 정의를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일단 우리가 배열을 반환을 할 거니까 diff니까 뭐 그냥 d라고 할게요. d를 배열의 배열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배열의 배열을 행렬로 표현할 때 바깥 배열을 우리가 행배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배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배열 원소가 들어 있는 건데 이제 그 맨 바깥에 있는 것은 행을 가리키고 안에 있는 건 열을 가리킨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부터 쭉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for i는 0부터 그러니까 이제 포문을 해야죠. 그러니까 행 개수만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행 개수가 그럼 몇 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집어 넣어야 되는 행렬의 행 개수는 이 함수의 아웃풋 변수 개수예요. 아웃풋 변수 개수가 어디 저장돼 있다고 했죠? MVF라는 스트럭트의 넘버의 두 번째 인수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걸 불러와야 되죠. 지금 MVF라는 변수를 우리가 M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M에서 필드 중에 여기 바로 뜨죠. 넘버에서 두 번째. 자, 이제 항상 우리가 모든 숫자는 프로그래밍에서 0부터 시작해요. 뭐 매틀랩은 이상하게 1부터 시작하지만 0부터 시작해요. 요게 이제 두 번째 값이에요. 여기까지. 플러스 하고 자, 이제 뒤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뭐를 추가시켜줘야 되느냐? 얘를 추가시켜야죠. 얘를 각각의 행들. 그러니까 첫 번째 행 요거를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되죠. 그럼 얘를 새로 만들어야 되죠. 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화면 전환을 안 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 뭐 dd라고 합시다. float 64 다시 정의를 하고 자, 이번에는 이 행은 열 개수가 몇 개예요? 인풋 변수 개수만큼 있죠. 열 개수가. 그러면 m.number하고 뭐겠어요? 넘버 0이겠죠. j 뿔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열이 있고 슬라이스가 있는데 제가 그냥 다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슬라이스랑 어레이랑 차이가 있어요. 어레이는 인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슬라이스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인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 위치에 뭐를 넣겠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게 선언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수부터 차례로 넣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차례로 넣을 때 우리가 append라는 명령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넣어가는 거예요. 뭐를 넣냐면 지금 i행 j열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뭘 넣어야겠어요? 편미분한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f라는 함수의 출력값에 i번째 값 함수를 i번째 함수 인자를 j번째 x 인자로 편미분한 값을 넣어야 돼요. 이거를 계산을 여기다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함수를 또 만듭시다. partial derivative를 쓰고 싶은데 그냥 줄여서 pdev라고 쓸게요. 자, 얘를 나 포뮬라 포뮬라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포뮬라만 알면 돼요. 포뮬라랑 그 다음에 몇 번째 인수를 가지고 지금 편미분을 하느냐 그것만 알면 되니까 MA는 포뮬라랑 그 다음에 지금 함수의 i번째 값을 j번째 인풋으로 편미분을 하는 거죠. 자, 요걸 해서 이제 이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아직 정의 안 했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이 함수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받아서 첫 번째는 그냥 함수예요. 함수 타입이에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냥 어디를 어떤 값을 어떤 변수로 미편면하겠다 그 정보만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는 얘는 그냥 플로트 값이라고 쓸 거예요. 플로트 값으로 반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d라는 이 플로트 배열에 이제 요 편미분 값을 추가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걸 다 했다고 해봐요. 열을 쭉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행으로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append dd. 요거를 계속 하면은 뒤에 이제 총 행이 이게 그 원하는 만큼의 행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다 값이 찼잖아요. 이게 포문이 두 번 다 돌아가면. 그럼 이걸 이제 반환을 해주면 이 값 형태니까 잘 나오겠죠. 자, 이제 이거를 정의를 해보죠. pdev. 자, pdev는 제가 이 p가 지금 소문자잖아요. 우리가 함수를 소문자 이름으로 시작을 하면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은 그 패키지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pdev는 메인 펑션에서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공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쓰고 이거는 건드리게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포뮬라를 봤죠. 포뮬라는 이런 형식이다. 형식만 쓰는 거예요. float 64.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ij int. 그러니까 i도 int고 j도 int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int는 두 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략해서 쓰시면 되고 반환하는 것은 점이 있어야 되지 참. 어디에서 미분하느냐는 정보가 있어야 되죠. x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x도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x라는 점에서 미분을 한다. 그 정보가 있어야죠. 그래서 반환은 그냥 인풋은 이제 함수 정수 두 개, 그 다음에 그 위치 정보 x 있고, 그 다음에 반환은 실수값 하나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미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편미분 한다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그냥. 포뮬라 있고 어떤 변수를, 그러니까 어떤 함수 인자를 몇 번째 함수 인자를 몇 번째 변수로 편미분을 해서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내용을 써야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편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편미분의 정의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실제로 지금 앞에 i가 지금 뭐야? i가 행이니까 i가 지금 함수의 순서죠. fi를 xj로 a에서 편미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정의를 했죠? 어떻게 정의했죠? 네. 네. 응?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방법이고 XJ만 빼고 다 상수로 취급하고 미분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할 때의 방법이고 정의를 어떻게 했었죠? 편미분을? 문제. 네? 네. J? FI. 네. 그러니까 지금 F라는 함수가 일반적으로 m개의 값을 그러니까 숫자를 가진 이제 순서상으로 되어지면 각각의 이제 포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뮬라를 이제 XJ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 다음 뭐죠? 아니, X가 A로 가까이 가는 거 참 미안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 뭐의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지금? XJ가 변할 때 함수 FI의 변화율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J가 A에서 H만큼 변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H분의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함수 값의 변화량인데 다른 건 안 건드리고 XJ 값만 A에서 A 플러스 H로 바꿨을 때 그 둘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이 A가 A1 이렇게 돼 있을 때 다 놔두고 AJ만 우리가 플러스 H를 하고 나머지는 안 건드려요. 빼기 FA. 그러니까 얘는 상수고 얘만 바뀌는 거죠. 그걸 이제 H로 나누면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변수에 대한 변화율만 보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손으로 해야 되지만 참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근사값을 구하려면 H를 아주 작은 값으로 보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H가 10의 마이너스 5승, 뭐 6승, 7승 뭐 그 정도 되면은 너무 작아지면은 실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 두 개 값이 차이가 거의 0과 같으면 0이 나오면서 이제 실제 값은 모르겠지만은 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로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할 때는 H를 대략 10의 한 마이너스 n승, n은 한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정도로 해가지고 실제 이 비율을 보는 거죠. 집어 넣어가지고 그걸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바꿔야죠. 자, H를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함수값을 계산을 해야죠. 일단 우리 포뮬라, 이 F는 지금 포뮬라예요, 그냥. F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저 인풋 값이 조금 다르니까 XI를 새로 정의를 할게요. 자, XI는 뭐냐? var XI는 또다시 이제 float value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x도 넣어야 되지만은 그 x의 j번째 위치에 h만큼 더한 그 x 값이 있어야 우리가 함수 그걸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xi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or i는 0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거 정보가 필요한가? 아니지, 그냥 렌만 있으면 되겠죠. x의 개수니까, x 인수의 개수니까. 자, 여기에다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언제만 바뀌냐? 우리가 잠깐만, i가 여기서 써져 있으니까 요거를 i를 제가 썼기 때문에 이 i를 그대로 못 써요. 포문에선 k로 바꿀게요.
K가 0부터 X의 총 길이만큼, 그러니까 인풋 개수만큼 가는데 만약에 K가 I랑 똑같다. K가 J랑 똑같다. J랑 똑같다고 할 때는 이 K번째 위치에다가 이 어펜드를 해야 되죠. 슬라이스니까. XI는 append 하고 이제 X의 K번째에다가 XI에다가 XK에다가 플러스 H라는 걸 넣고 그렇지 않을 때는 XI는 append XIK XI가 XK. 그러니까 내가 0부터 마지막까지 쭉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그 위치가 J번째 위치였다. 그러면은 원래 J번째 위치에 있던 X값, X의 J번째 위치에 있던 값에다가 H만큼 더해서 집어넣고 안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XI라는 슬라이스에는 J번째 위치 빼고는 다 똑같죠. J번째 위치에는 원래 값에 H만큼만 더해진 거죠.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어요. 폼은 돌렸고 이제 비율만 반환을 해주면 되죠. 비율은 F에다가 XI 값을 넣은 거를 빼고 X 값을 넣은 거 나누기 H. 왜? XI.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좀 잘못했어요. 네네네네. 지금 F가 우리가 이게 원래 한 포뮬러인데 우리가 I번째 포뮬러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I번째 포뮬러만 알면 되니까 얘 여기에서 I번째 것만 가지고 올게요. I번째 것만. 예, 그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 값은 지금 이 펑션 데피니션을 보면은 이 슬라이스를 집어넣어서 슬라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fxi는 슬라이스예요. 그러니까 배열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배열의 i번째 값이잖아요. 함수 fi를 편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i번째 값을 불러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번째 값을 불러오고 그러면 이 둘 다 각각 플로트죠. 그걸로 이제 h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됐죠? 끝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거 pdef도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죠. 돌려봅시다. 돌려보고 한번 쭉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colon main.go 뭐가 나왔어요?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5승, 0, 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은 거의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0, 0, 0 나왔죠? 원래 그게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2xy라는 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한 거니까 설명을 하면 다 0, 0 집어넣었을 때 0이잖아요. 자, 그러면 딴 점에서도 이제 정확형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1, 1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이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냥 나중에 필요하니까 쓴 거예요. 자, 1, 1에서 우리가 편미분 계수를 정의를 할 수 있죠. 사실 저 함수는 모든 실수값에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자, 얘를 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2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시면 배열의 배열이잖아요. 첫 번째 연소가 첫 번째 행이에요. 두 번째 원소가 두 번째 행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 치셨다 생각하시면 2이에요. 그러면 아까 봅시다. 계산해봐요. 맞는지. 일단 dxf라고 생각하고 얘는 x로 편미분하면 2x, y로 편미분하면 2y, x로 편미분하면 2y, y로 편미분하면 2x. 그죠?
11 집어넣으면 2 맞죠? 다른 것도 집어넣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뭐 0, 1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이 아니구나. 여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 있죠? 0이죠, 이건. 0, 2, 2, 0 이렇게 나왔죠? 다시 보세요. 아까 식에서 지금 0, 1이거든요. 이 x가 0이고 y가 1이에요. 그러면 0, 2, 2, 0 맞죠? 이 미분계에서 잘 나오죠.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사실 이 변수에서 to 함수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다 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가 예를 들어서 x 2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x, y, z f, x, y, z는 하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2xy, 마지막에 z 제곱 3변수 함수, 3, 3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잘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도메인도 하나 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 3이 되겠죠. 3, 3. 자, 그러면 이제 diff를 예를 들어서 1, 1, 1에서 한다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두 번째는 2xy, 세 번째는 z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도메인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넘바는 3, 3. 그러니까 3개 받아서 3개 반응하는. 111에서 미분 개수를 구하고 싶다. 잘 되는지 보자고요. 이게 지금 3개가 있죠. 요렇게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그 다음 마지막에 셋. 그러니까 3개의 인수를 가진 배열이 3개 있어요. 그냥 3바의 3 행렬이에요. 첫 번째 행은 2, 2, 0, 두 번째 행은 2, 2, 0, 마지막 행이 0, 0, 0, 2 이렇게 되죠.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함수가 바뀌어서 x, y, z가 x제곱, y제곱, 2xy, z제곱 이렇게 되면 우리가 x에서 일반적으로 편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미분 계수를 구하면 2x, 2y, 0, 그 다음에 2y, 2x, 0, 그 다음에 0, 0, 2z잖아요. 여기다가 1, 1, 1 넣으면 맞죠? 자, 질문 있나요? 네. 네. T로 다 식이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프로그래밍에서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다 네. 미분하는 걸로 정의가 네. 바뀌나요?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좋은 질문인데 n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n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뭘 하나 줘보시겠어요? ft는 폴리노미얼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예, sin t, 코사인 t, t 제곱. 좋아요. 이게 어디서 미분하고 싶어요? 3? t가 3일 때. 우리가 이걸 사실 이제 보통 이렇게 쓰죠. t 프라임 3. 그러면은 코사인, 근데 3은 코사인 3이 값을 몰라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파이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면
0.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1. 얘는 파이. 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행 3열 행렬이 나와야 돼요. 벡터긴 하지만 뭐 행렬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가 지금 슬라이스인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인수가. 첫 번째는 코사인. 그렇죠? 자, 사인을 우리가 불러올 때 매스 사인 이렇게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스라는 걸 써야 되니까 여기다 매스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math cosine t. 그 다음에 제곱 t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정의역이 지금 1차원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의미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중요하죠. 1에서 3으로 가는 함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분 계수를 구하려고 하는 게 파이 나누기 2에서 구하는 거다. 지금 인풋이 하나밖에 없지만 배열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배열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다변수 함수의 형태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라도 변자가 하나인 배열로 인풋을 넣어야 돼요. 잘 되는지 봅시다. 잠깐만, 이게 왜, 3개니까 3행 1렬이 나오는군요, 원래. 그렇죠? 지금 아웃풋 개수가 3개니까 3행 1렬이 나오죠. 1행 3렬이 아니라. 맞죠?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5 같지만 뒤에 10에 마이너스 6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오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값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얘는 파이죠. 잘 나오죠.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또 질문 있나요?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질문 있으면 하세요. 고 모드? 고 모드. 참고로 레플릿은 이게 아마 패치가 안 됐으면 1.14인데 저희가 저기 플라톤은 안 썼으니까 아마 똑같이 써도 돌아가긴 할 거예요. 이거를 좀 보는 게 안 낫겠어요? MVF 쭉 다시 볼까요? MVF 스트럭트를 필드 3개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쭉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도메인을 정의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 diff라는 메소드를 불러왔을 때 이제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가 포뮬라가 정의가 돼 있어도 도메인이 이제 그러니까 도메인 바깥에 있으면 이거는 정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좀 그 데코레이션을 하자면은 x가 지금 이 정의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이게 정의역에 없으면 얘는 미분이 안 된다. 뭐 이런
에러를 낸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안 할게요. 일단 뭐 되는 건 되는 거니까. 자, 뭐 더 질문이 없은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데스크를 해봅시다. 두 번째는 얘예요. 인테그레이션. 얘는 똑같이 이제 MVF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int.go를 만들어라. 뭘 원하냐? int라는 메소드를 만드세요. int라는 메소드는 뭐야 이거 잘못 썼네요. integration. 인테그랄을 계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랄을 계산할 때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한 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도 있고 일단 그 더블 인테그랄, 트리플 인테그랄 우리 계산할 때 이제 그 계산을 하려면은 이제 더블 인테그랄, 트리플 인테그랄의 정의대로 할 수도 있고 혹은 푸비니 정의를 써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번외로 또 어떤 함수가 모든 함수를 인테그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인테그랄은 실수값을 가진 함수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수 인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인테그랄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테그랄 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은 이 각각을 뭐 인테그랄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벡터장의 선적분, 면적분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는데 아직 그거까지 안 했으니까 일단 함수가 그러니까 인테그랄이 정의되는 형태는 값이 실수인 경우만 정의를 해야 되고 이 int라는 메소드가 이제 인자를 몇 개를 받을지도 정의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제 iterated integral로 한다 그러면은 x의 범위, y의 범위, z의 범위 뭐 이런 식으로 6개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일단 여기다 그대로 할게요. 여기다 조금 새로 만듭시다. 아까 방금 했던 걸 diff.go라고 하고 아까 new MVF는 됐고 이 부분을 여기로 옮길게요. 옮겨줘. 얘를 지워서 여기로 옮길게요. 패키지는 똑같이 MVF 패키지예요. 이 안에 있는 미안합니다. 이 MVF에 있는 요거 new MVF 빼고는 다 diff로 옮겼어요. 이건 이제 미분계수 구하는 거에 관한 거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여기서 int.go 똑같이 패키지 MVF에서 이제 int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죠. function. 자, 이제 이 int 함수도 MVF의 메소드예요. 그래서 메소드에서 호출하는 거예요. int. 자, 이제 int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함수 값이 나오겠죠. 아니 어쨌든 함수 값이 아니고 그냥 값이 나오겠죠. 실수 값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에서 그냥 함수를 다 적분하고 싶다. 그러니까 도메인이 우리가 정사각형 형태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나는 더블 인테그랄이든 트리플 인테그랄이든 하고 싶다. 그렇게 정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도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영역에서도 내가 함수 범위를 이렇게 주면은 인테그랄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냥 인트 한다고 합시다. 더블 인테그랄 또는 트리플 인테그랄을 주어진 영역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트리플 인테그랄 생각을 해볼게요. A, B, C, D, E, F를 dx, dy, dz. 그냥 인트를 했을 때 이 MVF 스트럭트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정보를 가지고 그 렉탱귤러 도메인에서 다 인테그랄 한 거를 내가 내뱉겠다. 그런 함수로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의 여기 정보고 그 다음에 그냥 함수 값을 적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포비니 정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면은 포비니 정리를 씁시다. 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하는 거를 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x, y, z 포비니 정리를 쓰면은 제일 처음에 a부터 b까지, 두 번째로 c부터 d까지, 마지막에 e에서 f까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얘를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게 값이 아니에요. 얘는 yz에 대한 함수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 적분은 x에 대해서 yz는 상수로 보고 적분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상수라는 값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되어 있는 어떤 상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바깥부터 해야 돼요. 안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yz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적분을 해라고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깥부터 해야 돼요. 바깥부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은 이제 안쪽에서 하지만은 컴퓨터한테 시킬 때는 바깥부터 해야 된다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만약 이거랑 또 같은 게 뭐냐 순서 바꿔도 되죠? A, B, C, D, E, F.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적분하죠. D, Y, DZ, 아니 DX.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Z부터 적분을 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X부터 해야 된다고. 바깥부터. 자, 이제 바깥에서 적분하는 건 뭐냐면 X가 결정되어 있을 때 얘를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적분을 하려면은 Y가 결정되어 있을 때 얘를 적분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X랑 Y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X, Y가 픽스되어 있고 Z만 변하는 일변수 함수의 적분이죠. 그런 식으로 적분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폼은 돌립시다. 제일 바깥에 있는 걸 밑에 부분, 밑에 것부터 할게요.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x 값이다라고 x의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0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이 함수의 인수 개수만큼 가죠. m의 넘버의 0번째부터. 참고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러 핸들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넘버의 두 번째 변수 값이 1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가 실변수 함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실수 값을 갖는 함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를 갖는 벡터 밸류드 함수면은 우리가 이건 적분을 못 해요. 그러면 얘는 뭐 난을 반환하는 걸로, 숫자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맞으면 이제 오류인 거죠.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턴이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버려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무조건 두 번째 넘버는 무조건 1인 거죠. 실제로 넘버 1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산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얘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 A부터 B까지의 어떤 특정한 X 값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정의가 어떻게 돼요?
적분할 때 무조건 이제 잘게 쪼개서 구간을 잘게 쪼개가지고 다 더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더하는 거예요. 많은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로 쪼갤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뭐, 10,000개면은 너무 많은가? 10,000번을 세제곱하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1,000번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적분하려고 하는 이 x라고 해야 되나? 네, x 잠깐만요. x 값의 위치. 잠시만요. 좀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x값 위치를 예, x값 위치를 정의를 합시다. 어차피 여기도 폼을 또 돌려야 되는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제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인풋 개수가 2개다 3개다 정해져 있으면은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n개의 인풋이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인트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을 조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려고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금 제가 이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재기함수를 좀 쓸게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재기함수를 쓸게요. 예, 뭐냐면은 잠시 제가 화면을 칠판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3중력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3개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바깥의 거를 적분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적분을 어떤 특정 x 값에서 했을 때의 결과를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요 안쪽에 있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변수로 fx라고 치면은 그냥 일변함수 적분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fx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2개의 적분을 하는 거예요. 2번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라는 함수를 내가 몇 개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만 딱 몇 개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만 된다라고 정해놓지 않으면은 맨 바깥에 있는 인테그랄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쪽 한 개 더 적은 수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함수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얘는 3개를 하는 거고 3개를 하기 위해서 2개로 가고 2개를 하기 위해서 1개로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코드로 쓰면은 일단 우리가 맨 바깥의 것을 적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분하는 위치는 지금 M이라는 MVF에서 도메인 있죠. 도메인의 첫 번째 배열이 이제 첫 번째 인수의 민 맥스 값이잖아요. 그게 민에서 플러스 플로트 64i 나누기
float 64n. 그러니까 이거 왜 플로트로 형반하는지는 예전에 얘기했죠. 곱하기 그 다음에 m 도메인 0에서 1 빼기 m 점 도메인 0에서 0. 좀 띄어쓰기를 할게요. 네, 이렇게. 그거는 요거 맨 마지막에 이제 줄바꿈하는 거 다 지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요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함수 값의 위치예요. 요걸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이 x점에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x 값을 픽스 시키면은 원래는 3변수 함수였는데 2변수 함수가 되잖아요. 그 2변수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할 거예요. f라는 잠깐만요.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돼야겠다.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 f라는 거에다가 mvf, new mvf를 이제 새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얘는 지금 x 값은 이미 픽스가 돼 있고 변수 하나가 더 줄은 함수예요. 더 줄어드는 함수예요. 제일 처음에 인수는 이제 함수 포뮬러잖아요. m 이걸 뒤에다 정의를 하고 해야겠네요. 미안합니다. 저기 정의를 먼저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거 일단 좀 헷갈리니까 놓고 포뮬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니까 포뮬라는 얘는 function x float 64 float 얘는 그냥 float이죠. 그냥 float이라고 할게요. float 64 하고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냐면 원래 이 m이라는 mvf 우리가 처음에 이 메소드를 불러올 때 썼던 mvf 형식 있죠. 여기에 이제 포뮬라는 필드에 정의되어 있는 값에서 첫 번째 값은 무조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xx를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건데 xx를 대입하는 건데 이 xx 값은 우리가 원래 있는 함수에 대입을 하기 위한 거고 이 xx라는 값은 우리가 원래 지금 원래는 예를 들어서 n 개의 변수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지금 넣어야 되는 거는 n-1개 처음 게 이제 픽스되어 있는 값이니까 그 처음에 픽스되어 있는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 픽스되어 있는 값이 요 x죠, 요 x 값이죠. 여기 좀 헷갈리는데 xp라고 할게요. xp가 처음에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r i는 0부터 이제는 몇 번 돌아가야 되느냐? m에서 number 0에서 빼기 1만큼 그러니까 한 개 더 줄은 만큼 xx에다가 append xx 하고 이제 원래 x 값 xi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xp 지금 이렇게 정의한 게 잘못됐네요.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까 var은 그냥 형식만 정의하는 거고 제가 어떤 특정 값을 초기화하는 상태로 정의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xx를 정의를 할 때 xp라는 바로 위에서 정의했던 이 값이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추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했고 그다음에 xx가 됐고 이제 m.formula xx 하면은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나온 것을 반환하는 return m 그런 포뮬라를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포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열의 배열을 정의를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이제 m 도메인의 개수 요거보다는 더 적게
원래 있던 도메인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하나 더 적은 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append 정확히는 이제 0만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1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여기에다가 m.domain i.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도메인의 정보,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의 민맥스는 빼고 두 번째 축부터 보는 거예요. 잘 정리하니까 var d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넘바는 바로 이제 쓰면 되니까. 자, 이제 포뮬라 있고 도메인 정보 있으니까 이제 mm을 새로 정의를 하자고요. MVF 안에 있으니까 MVF 다 할 필요 없고 new MVF 하고 포뮬라 넣고 도메인 넣고 그다음 필요한 게 넘바죠. 넘바는 int 정보죠. int 하고 지금 아웃풋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m.number에서 인풋만 바뀌는 거예요. 인풋 개수가 하나 줄었어요. 그리고 아웃풋은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new mvf하고 이제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는데 이제 그거를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예를 들어서 3변수 함수의 3중 적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수값을 픽스 시켜서 두 개의 인수만 가진 이변수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이변수 함수 중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적분한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다 더하는 거죠. 얘를 int에서 지금 총 n개로 잘랐으니까 요 점에서의 중적분 값이니까 요 함수값 썸을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썸은 var sum float value로 우리가 선언을 해줘야 돼서 이렇게 쓸게요. var sum float 64는 0. 0으로 이제 처음에 정의를 해놓고 자 우리가 이제 적분을 했어요. 요걸 곱하기 델타 x를 곱해야 되죠. 델타 x는 무조건 1 나누기 아니고 구간의 길이 요거죠. m.domain 요거 copy 나누기 float 64n. 요게 이제 각각의 이제 작은 구간의 작은 영역의 넓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sum에다가 더해 주는 거죠,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이 포문이 다 돌아가면 너무 길어졌는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포문이 다 돌아가면 0에서부터 각각의 x 델타 x 넓이를 가진 길이를 가진 높이가 이제 이 중적분 값을 가지는 이제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return sum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맨 바깥에 있는 거를 적분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트릭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했잖아요. 이게 새로 하나 더 인풋 개수가 줄은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거에 인트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함수가 인풋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한 개 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일 때는 내가 따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넘버 0이 1이면은 n은 여기서 뒤에 뺍시다. 매스도 이제 집어넣어야겠네. 나 왜 여기서 나는 함수군요. 네, 이렇게 해야 되구나. 네. 그러니까 1이면은 이제 따로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미 1변수 함수예요. 1변수 함수의 적분은 내가 이 변수를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m을 int를 할게요. 그냥.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라지 인트랑 스몰 인트랑 다른 함수거든요. 이게 지금 캐피털이 달라지면은 다른 함수가 돼요. 라지 인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적분에서 하는 거고, 스몰 인트는 내가 일변수 함수에서만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환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자, 저거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잠깐만, 요 에러 핸들링 할 때 혹시 모르니까 여기 프린트앱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요때는 펑션이 the function is not real valued 라는 것이라서 이제 에러가 난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일변수 함수의 적분을 small int라고 정의를 했고, 요거 이제 함수 값을 float 64라고 하는데, 이것도 메소드긴 한데 이제 공개되지 않은 메소드인데 어차피 형식은 똑같아요. 이제 MVF 타입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M에 있는 넘버의 개수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인풋 인수의 개수가 1이 아니면은 이건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에러를 낼게요. 원래 에러는 이렇게 내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디버깅 하려고 좋게 하려고 한 거예요. The function is not single variable. 하고 일단은 return 여기도 마찬가지로 none을 반환을 할게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임포트를 하나 더 할게요. empty. 그죠? 자, 일변수 하면 쉬워요. 전에 지난번 안 했구나. 안 했지만 쉬워요. 여기서 n에서 1000개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sum이니까 var sum float 타입인데 이제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아니 뭐 사실 0 안 써도 되긴 한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for i는 0부터 그러니까 다 더하는 거잖아요. 1000개 아니 1000개 더하는 거잖아요. n 개만큼 n 하고 I 뿔뿔. 자, sum에다가 이제 더해 나가는데, 자, 우리가 함수 값을 넣어야 되죠. 함수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 포뮬러에다가 뭘 넣어야 되느냐? x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x가 슬라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때 여기다가 float 슬라이스를 넣어야 되죠. 이제 이 값은 xp를 넣어야죠. xp는 이제 a에서 b 사이에 n 개로 잘랐을 때 i 번째 값이니까 이제 m의 도메인에서 이게 다시 말하지만 일변수 함수긴 하지만은 형식은 다변수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축의 민값, 그래서 00을 하고 여기에서 float 64 나누기 float 64n 곱하기 m.domain 0에서 1 빼기 m.domain 0 0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요 배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뮬러를 계산하면은 또 배열이 나오죠. 형식은 다변수 함수니까 그거의 첫 번째 값만 필요하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조금 느린데 곱하기 뭐야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요거는 이제 나누기가 되겠죠. 나누기 float 64n 이것도 일단은 띄어쓰기가 될까? 이게 곱하기는 띄어쓰기가 안 되네. 이게 곱하기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요게
일단 뭐 그러면은 조금 더 분해해서 f 값이 f var 이 요거고 우리가 더해야 되는 sum 값은 f var에서 이거를 곱한 거를 얘로 나눈 거. 더 줄일 수가 없네요. 요거를 줄여서 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됐죠? 자, 요걸 다 더해서 return sum. 그러면 이제 이건 일변수 함수의 적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러 핸들링은 돼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일단 돌아가는 거 보고 다시 코드 설명할게요. 지금 각각의 이제 변수를 돌아다니면서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총 n개의 변수를 돌아다니면서 그 변수 값을 픽스 시키고 적분을 해요. 근데 이제 적분을 할 때 무슨 값을 적분하느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한 차원 더 적은 공간에서 정의된 함수를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쭉 적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을 때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 일변수 함수가 됐을 때는 이제 일변수 함수 적분으로 들어가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이 함수를 새로 호출하는 거예요. 지금 mmint라는 함수가 이 int라는 함수 안에 들어 있잖아요. 계속 재기적으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 에러가 요거는 뭐 에러는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실행시키면 없어질 거거든요. 일단 냅두고 아까 우리가 정의한 거는 일단 코멘트 아웃을 시키고 새로 만듭시다. 이제 뭘 하고 싶으냐? mvf, new mvf 적분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거 x float 64 뭘로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칠판 조금 쓰면서 우리가 삼중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걸 한번 합시다. x, y, z 1. 그 다음에 이제 삼중 적분을 우리가 01, 01, 01 이런 큐브에서 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 값 뭐겠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나오는지 보자고요. 자, 일단은 함수는 항상 1을 반환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야 되는 게 정의역의 구간이죠. 플롯 64의 배열의 배열. 얘는 0, 1, 0, 1, 0, 1.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이제 개수죠. 베리어블 개수죠. 3에서 1로 가는 거. function. 왜? 이 배열의 배열이 참. 네, 배열. 얘도 배열을 반환해야죠. float 64 1. 네, 이렇게 되죠. 자, new MBF 형식은 맞춰서 내가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int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010101이라는 이 큐브에서 삼중 적분을 하는 거예요. 반복 적분을 사용해서 println을 합시다. 자,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죠. 항상 이렇게 좀 재기함수를 쓰면은 한 번에 된 적이 없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이게 1000번씩 1000의 세제곱 돌아가니까 몇 번이야 이게. 좀 많이 들어가잖아.
뭐 에러는 안 나는 거 보니까 일단은 뭐가 되기는 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은 제가 이거 1000을 100으로 바꿀게요. 자, 일단 돌아가는 중에 좀 보죠. 아까 코드 쓴 거. 아니 일단 코드 보기 전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뭘 한 거냐, 뭘 하고 있냐. 자, 요걸 예로 들어보죠. 얘를 반복 적분 3번을 하는 걸로 바꿔서 적분을 하려고 해요. 1이라는 함수를 이제 dz, dy, dx 요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부터 이제 첫 번째 변수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만 한번 보세요. 얘는 x가 0과 1 사이 어떤 함수일 때 이 중적분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렇죠? 이거를 구해야 된다고, 이 fx를. 그렇죠? 근데 이 f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 함수에다가 x 값을 0과 1 사이로 픽스 시켜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은 근사적으로 i가 0부터 n-1까지 갈 때 이 값, 그러니까 x에다가 0부터 1까지니까 그냥 n분의 1이죠. n분의 i죠. i 번째 값이. 를 집어넣고 곱하기 델타 x n분의 1을 넣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값. 이 값은 뭐냐면은 지금 이 함수 인자에다가, 지금은 상수 함수니까 넣어봤자 똑같은 값이지만 어쨌든 이 함수 인자에다가 이 x 값을 넣어가지고 새로 만든 이변수 함수를 우리가 증적분한다. 고 했을 때 나오는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구하려면은 적분을 새로 정의를 해야 돼요. 적분하려는 함수를 새로 정의하고 적분을 새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중간에 봤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근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조금 작게 해서 봅시다. 1000은 안 될 것 같고 100으로 바꿀게요. 나왔네요. 1 나왔네요. 그렇죠? 조금 바꿔서 잘 되나 봅시다. 뭐 쉽게 2로 바꿔볼까요? 중간에 있는 거. 그럼 2가 나와야겠죠? 2가 나오네요. 식도 조금 바꿔볼까요? 뭘로 바꿀까요? 1로 하지 말고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바꿔볼까요? 연습도 할 겸.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들어가는 거죠. dz, dy,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x, y, z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적분은 x에다가 각각의 x에다가 n분의 i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중적분이 그 x 값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거를 델타 x를 곱해 가지고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fx는 그러니까 x 값이 정해져 있을 때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조금 뭐 중의적이긴 하지만 x 플러스 y 플러스 z, dz, dy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x가 픽스 돼 있을 때 내가 이 중적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 n분의 i 라는 함수는 0에서 1, 0에서 1, n분의 i 더하기 y 더하기 z, dz, dy 얘잖아요. 얘는 뭐냐면 원래 있는 이 함수에다가 x 값을 n분의 i로 픽스 시키고 이변수 함수로 바꾼 다음에 중적분을 해라, 적분을 해라 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변수에서 시작했으니까 적분을 하라고 하면 3중 적분을 하는데 2변수에서 시작했으면 적분을 하라고 하면 2중 적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내가 또 정의할 필요 없잖아요. 같은 원리로 맨 바깥에 있는 변수는 0에서 1까지 변하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은 이제는 y에 대한 함수겠죠. y 함수가 돼야 되겠죠. 이 함수는 y가 픽스돼 있을 때 z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해서 또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gy는 이제 1변수 함수니까 gy가 아니고 참 gy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y를 픽스시키면 이제 z에 대한 함수만 나오니까 1변수 함수잖아요. 1변수 함수는 이제 더 이상 변수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적분을 하는 걸로 내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적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끝내면은 각각의 i마다 얘를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중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중적분을 하려면은 각각의 y마다 적분을 또 수행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맨 마지막 원래 했던 잡으로 돌아오겠죠. 재계함수 원리가 그렇거든요. 아까 이제 식을 바꿨으니까 다시 써보고 제대로 나오는지 봅시다. 자, 얘는 x, y, z를 더한 게 이제 값이고 범위는 0에서 1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3, 1 맞고 int 1.485가 나오는데 손으로 계산했을 때 똑같이 나오는지 봅시다. 2분의 1 제일 처음에 이제 z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x, y, z 2분의 1 z 0에서 1까지 dy dx 얘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x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1 dy dx 다시 한번 하면 x 플러스 2분의 1에 y 더하기 2분의 1 y 제곱 0에서 1까지 dx 그 다음에 넣으면은 0에서 1까지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dx 하면은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x 0에서 1까지 얼마죠? 2분의 3인데? 이거 1.5죠? 2.485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게 x, y, z 뭐 잘못 계산한 거 없죠? x, y, z 맞지? 2분의 1 제곱이지 참 근데 제곱이어도 똑같잖아 제곱이고 제곱 얘도 2분의 1 x 제곱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n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n을 한 150 정도로 해볼게요. 150 했는데 이제 숫자가 1.5에 가까워지면은 이거는 그냥 오차인 거죠. 100에서 150만 바뀌어도 시간이 또 늘어나네요. 조금 더 1.5에 가까워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n이 구간이 작아서 그래요. 그렇죠? 구간을 충분히 늘리면은 근사가 될 거예요. 여하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아까 100에서 150 바꿨을 때 1.489가 됐거든요. 485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간 개수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자 다시 봅시다. 자, int는 그냥 인풋이 없어요. 왜 인풋이 없냐면 그냥 주어진 함수의 정사각 정의역에서 그러니까 사각형의 정의역에서 그냥 중적분을 하자라는 건데 그 중적분을 할 때 우리가 범위가 아니고 방식을 부비니 정의를 사용해서
반복 적분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아웃풋이 하나가 아니면 이거는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에러를 하고 이제 반복 적분을 할 때 맨 바깥부터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변수, 그러니까 적분하려고 하는 변수 값을 픽스 시키고 나면은 나머지 변수 값 n-1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해서 그거의 중적분을 재기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밖에 없으면은 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변수 함수 적분을 해라. 그거를 반환하는 걸로 이제 반환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줄일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일변수 함수 적분하듯이 하는 건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 값을 새로 정의한 한 개 더 적은 변수를 인풋으로 받는 함수의 중적분을 가지고 일변수 함수 적분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적분을 하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 적분하려고 하는 위치는 xp라는 위치인데 얘는 정의역의 그 지금 구간의 정의역의 시작점에서 i번째 n개로 잘랐을 때 i번째에 있는 점의 위치를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이 함수는 이 값을 픽스 시켰을 때 제일 첫 번째 변수의 값을 xp로 픽스 시켰을 때 새로 만들어지는 n-1 변수 함수예요.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함수 f를.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new mvp를 쓸 건데 그 인자를 우리가 이 안에다가 한꺼번에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바깥으로 빼서 이제 이 n-1 변수 함수의 포뮬라는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 포뮬라는 일단 인풋을 똑같이 이제 형식은 똑같은데 인풋 값이 지금 첫 번째 인풋이 픽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픽스 돼 있는 값을 xp 제일 먼저 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거니까 로 고정을 하고 그 뒤에는 내가 집어넣은 n-1개의 변수를 그대로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함수가 x1, x2 하고 xn이 있죠. 지금 우리가 x1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x1 프라임 p라고 이제 뭐 xp라고 제가 코드에는 썼지만 이걸로 픽스 돼 있으면은 이제 얘는 이 픽스 돼 있는 값을 계산하려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원래 주어진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함수 값에서 내가 그 함수 값을 구할 때 x1을 얘로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픽스된 x1p로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xx를 새로 정의를 한 거예요. xp가 고정되어 있는 슬라이스로 처음에 이제 지정을 하고 그 뒤에는 그대로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g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g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이제 n개의 변수를 받아요. 아니 n-1개의 변수를 받아요. 이번에는. 근데 이 함수 값이 뭐랑 똑같냐면은 얘랑 똑같다고요. x1 스타 하고 x1 xn-. 그러니까 얘는 새로 만들어진 한 개 더 적은 변수를 받는 함수인데 이 값은 지금 x1은 이 x1p로 고정되어 있고 들어온 값은 그대로 이 두 번째부터 들어가는 그 함수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f 함수인데 얘를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n-1 변수 함수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는 그대로 이제 유지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변수를, 그러니까 이 값을 내가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얘를 슬라이스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값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초기화를 이게 처음에 들어있는 값으로 슬라이스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계속 받은 값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펜드를 해서.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xx예요. 그래서 값을 반환하는 거는 xx를 원래 함수에 집어넣는 걸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정의역도 마찬가지죠. 제일 처음에 있는 축 정보는 없어지니까 0부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일 앞에 이렇게 빠져 있는 슬라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집어넣고 UMVF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개수 정보는 인풋 개수가 하나 줄어든 걸로, 아웃풋 개수는 똑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었잖아요. n 변수 함수에서 n-1 변수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적분해라 시키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가 다 더하면은 반복 적분이 되니까. 뒤에 여기 오는 거는 델타 x예요. 요거는 델타 x 부분. 이게 12시 반까지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기 그 리밋이 다 상수인 경우만 했는데 상수가 아닌 경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int 임자에다가 내가 범위를 주면은 그 범위에서 이 반복 적분을 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적분을 정의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함수를 내가 하고 싶다. 적분을 하고 싶다. 함수 정의역이 얘예요. 그러니까 반지름 1인 단위 원 내부에 있을 때만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 값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1로 할게요. 일단 뭐 파이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1로 정의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내가 중적분을 하고 싶어요. 중적분을 시키고 싶어요. 저 코드를 사용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제 이거는 레탱글이 아니니까 범위를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각형 모양으로 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원을 포함하는 구간을 이 함수의 정의역으로 정의를 해놓고 함수의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 f를 만들 때, f를 만들 때 정의역은 -1에서 1까지, -1에서 1까지 이변수 함수로 to 1이라고 해놓고, 자, return을 할 때 조건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x0 곱하기 x0 더하기 x1 더하기 곱하기 x1,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크다. 그럼 뭘 리턴 해야겠어요? 함수 값이 2 안에서만 1이 되고 1인 함수를 내가 적분을 하고 싶으면은 이 바깥에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되잖아요. 0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if가 실행이 안 되면 return 1 이렇게 정의하면은 되죠, 그냥. 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원래 3.14 뭐식이 나와야 되는데 n이 아직 크지가 않아서 더 커지면 점 가까워질 거예요. 어쨌든 뭐 비슷한 파이 값이 나오죠. 원래 파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후비니 정리를 막 복잡하게 구현을 안 해도 함수 자체에다가 내가 값을 반환하는 조건을 잘 적당히 주면은 이제 삼변수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후비니 정리가 적용이 되게 만들 수 있죠.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요 두 가지를 했는데 한번
잘 따라가 보시고 실행되는 걸 확인하시고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일단 결과가 나오니까 재밌잖아요. 맞게 나오니까. 자, 오늘 일단은 질문 있나요? 마치기 전에. 네.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함수를 아예 입력받아서 적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인풋으로 받아서 함수를 만약 입력을 받아서 걔를 네. 가지고 구간을 다 정해서 적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럼 저렇게 저희가 뭐 하나를 픽스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질문이 뭐냐면 함수를 입력받아서 적분을 하라고 이제 하려면은 입력받은 것을 지금 이 펑션을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야겠죠.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포뮬라만 받아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지 모르니까 포뮬라를 받고 그다음에 적분 구간을 받고 그러니까 구간을 뭐 x축 y축으로 받든지 아니면 뭐 조건으로 받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자열로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문자열을 파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등호 기호가 있으면은 부등호 기호를 매틀랩은 이제 스트링으로 인식을 문자열로 인식을 하지 그거를 연산 기호로 인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파싱을 해줘야 돼요. 이거 좀 복잡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문자열을 받아서 뭔가 실행시키게 하려면은 이제 UI를 만드는 거거든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유저 인터페이스. 근데 잠깐만 질문이 하나 있네. int고를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래픽으로 만들면 GUI라고 하는 그런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 그냥 계산을 막 해서 결과만 알고 싶으면은 그냥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내가 원하는 그 식을 바로 여기 코드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코딩을 한다는 게 개발자가 되는 건 인터페이스가 중요한데 사실 코딩 자체는 개발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구할 때도 코딩을 해야 되고 결과를 내려면은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굳이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아까 int.go에서 뭐 보여드릴까요? 어떤 라인? 마지막 폼은 미안합니다. 여기가 요거 말하는 건가요? 네, 요거 스몰 int에서 네.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슬렛 같은 거는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값만 잘 집어넣으면 돼요. 형식에 맞게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는 거랑 원리를 아는 거랑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원리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중적분을 할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손으로 하는 거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는 그 원리를 쉽게 만들어 놓은 거를 쉽게 만들어서 이제 기술처럼 우리가 적분 공식 외우듯이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되는 것처럼 그건 그냥 하는 거고 실제로는 적분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일 잘 하려면은 실제로 이거를 구현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삼중적분을 그러니까 뭐 예서 중적분을 이터레이트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거를 재계함수로 구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 프로젝트에다가 아니 숙제에다가 레플릿에 넣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금요일에 볼게요.